점점점 보여지는 이 별자리 같은 것들이 다 노트예요. 그래서 한번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우와. 여기 보면은 제가 CMDS 헤드쿼터라는 거에 연결된 이 노트들, 틀을 깨는 사고력이라는 책, 부모의 질문력이라는 책 등등의 제 어떤 모든 이 지식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옵시디언의 대가이신 구요한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옵시디언 전도사로 네. 활동하고 있는 네. 구요한이고요. 원래 전공은 물리를 전공했었어요. 물리를 공부하고 선행기술 연구 이렇게 하다가 지식을 전달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박사 전공을 아예 교육공학, 어떻게 가르칠지를 좀 연구하는 네. 분야를 좀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도 굉장히 빨리 배우지 않았나. 인공지능들 배운 거 가지고 노트를 정리하고 지식 관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먼저 배운 것들 좀 가르치다 보니까 강의 기회들이 많이 생겼고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지식 관리를 주로 강의를 하고 해당 내용으로 컨설팅도 하고 재즈도 하고 네, 게임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는 구요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신 회사명이 커맨드 스페이스던데요. 뜻이 좀 궁금합니다. 커맨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로고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자동화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자료들을 잘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내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이게 커맨드 스페이스 로고거든요. 네. 제가 직접 디자인을 했고요. 아, 정말요? 디자인도? 이글 라이브러리라는 프로그램이라서 이미지들을 좀 정리해놓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로고를 딱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어떤 모양처럼 보이시나요? 책처럼 보이시나요? 책이 아닌가? 맞습니다. 책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정답이고요. 보자마자 책이 딱 떠올라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책 사놓고 안 보잖아요. 사는 것을 만족해하는. 그죠. 김영하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산 책 중에서 보는 거다. 나의 컬렉션 박스에 들어온 것들을 보는 거다라는 표현을 했어가지고 책을 열어서 보는 사람이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열려져 있는 책을 로고로 만들었고요. 이름이 커맨드 스페이스인데 윈도우가 아니라 이제 맥북을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라는 키가 있는 것들을 아실 거예요. 네네. 컨트롤 알트 같은 키처럼 커맨드라는 키가 있고 스페이스라는 키가 있는데 커맨드 스페이스를 딱 누르면요 이렇게 스팟라이트 서치가 뜹니다. 여기다가 어떤 키워드 난리지라고 써볼까요? 이런 키워드로 제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다 뜨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이 사람들의 지식을 여는 첫 관문의 역할들을 좀 하면 좋겠다 라는 이름으로 커맨드 스페이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커맨드 키는 이렇게 네모난 키잖아요. 근데 스페이스바는 크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버튼을 형상화해서 넣는 거고 가운데는 커맨드, 긴 거는 스페이스. 열린 책이면서 커맨드 키와 스페이스 키. 회사명을 이렇게 짓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식 관리를 제가 보통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를 할 때도 하나의 개념만 딱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적재적소 영역들이 달라지잖아요. 다른 것들을 함께 좀 다룰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캐가 많은가 봐요. 재즈도 했다가 게임도 좋아했다가 요즘 살도 열심히 빼고 있다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설명만 들어도 커맨드 스페이스가 추구하는 철학이나 방향이 뭔지 딱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인터뷰를 뭔가 핑계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대부분 잘 되시는 분들은 뚜렷한 철학 이런 게 딱 있으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툴이 핵심이 옵시디언이잖아요. 아마 아직 많은 분들이 옵시디언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옵시디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옵시디언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노트 테이킹 툴, 생산성 도구 정도로 분류가 되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노션 혹은 좀 더 옛세대인 에버노트 정도의 그 다다음 세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재밌는 거는 옵시디언과 노션과 에버노트를 같이 설명할 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들이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뭔가 말만 툭 던지면 뭐가 이렇게 자료가 막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특히나 인공지능 시대에 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내용들과 스토리들이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포맷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옵시디언의 가장 큰 힘은 저는 그거라고 봤어요. 특히나 제가 쓰는 맥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옵시디언은 마크다운이라는 파일 포맷을 읽는 에디터이기도 해요. 우리가 HWP를 읽는 건 아래 한글, PPTX를 읽는 건 파워포인트 이렇게 포맷이 있잖아요. .md라고 하는 파일 포맷을 읽는 건데 모든 기터브에 가면은 리드미.md가 있고 우리 인공지능 쓰시다 보면은 샵샵샵샵 별별 이런 이상한 기호들 이게 마크다운 기호입니다. 미국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겠죠. 인공지능과 대화를 잘하려면 마크다운을 좀 알아야겠죠. 자동화를 잘하려면 제이슨, XML도 같이 다뤄야겠고 AI 프렌들리한 파일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노트 테이킹 도구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좀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 마냥 쉽지만은 않거든요. 저는 근데 되게 강조하는 건 이거를 컴퓨터에 있는 메모장처럼만 쓰셔도 일단은 괜찮다. 어쨌든 MD 포맷으로 내 지식들을 저장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가치가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제가 보통 옵시디언 보여드릴 때 많이 보여드리는 그래프 뷰라는 형태인데요. 점점점 보여지는 이 별자리 같은 것들이 다 노트예요. 그래서 한번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CMDS 헤드쿼터라는 거에 연결된 이 노트들, 틀을 깨는 사고력이라는 책, 부모의 질문력이라는 책 등등의 제 어떤 모든 이 지식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만의 나무 위키를 만드는
있는 느낌도 좀 있고요. 요즘 사람들이 이거를 세컨드 브레인, 제2의 두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들을 연결된 상태로 용수님한테 와가지고 뭔가 물어보게 되면 이분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우리 지난번에 출연한 세모트만님한테 물어보면 그분이 알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각각의 전문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누구한테 가면 뭐가 있고, 내가 했던 이 프로젝트에는 뭐가 있고, 내가 어제 있었던 일에는 어떤 일기장이 있고, 이렇게 내 모든 지식 맥락들을 연결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흔적들을 여기다가 다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회의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성함을 한번 써볼게요. 네. 윤용승님을 만났어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템플릿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플이라는 템플릿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핸드폰 번호, 우와. 이메일 주소도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제가 방금 지인을 선택했어요. 지인이라는 그룹에 아예 들어가 있게 되고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윤자동이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윤자동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보통은 채널 접근이 가능한 AI를 켜서 넣어놓죠. 수집해달라. 윤자동 정리해줘. 보통 사람을 만날 때는 제가 메모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 내용들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메일 주소, 인스타, 유튜브 주소 등등을 넣기도 하고, 아예 이것들을 자동화해서 넣는 것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잠깐 기다리고 있고요. 이렇게 만약에 작성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윤자동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오겠죠. 잠깐 팁을 드리자면, 최근에 클로드에 패치된 내용이 있으니까 피처 AI 아티팩트 다들 키시면 좋습니다. 아티팩트가 원래 있었던. 아티팩트는 원래 있었는데 아티팩트는 API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티팩트로 뭔가 농담 생성기를 만들면 농담으로 만들어 놓은 파이썬 코드들 중에서 몇 개 그냥 은는이가 붙여가지고 생성해주는 친구였는데 AI로 생성을 해줍니다. 저게 최근에 업데이트 된 거군요. 네, 한 2, 3주 됐던 것 같습니다. 써봐야 되겠네요. 나온 것들 한번 볼게요. 이런 일을 하시나요? 네. 네. 클로드에도 메모리가 들어갔잖아요. 중요한 윤자동 정보만 가지고서 자동화를 세미 오토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전에 클로드가 정리한 내용을 윤자동 채널의 운영자이자 윤용승 님이야, 정보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맥락을 주고 이거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정리해줘 라고 얘기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제가 API로 클로드랑 GPT 등등을 불러서 쓰는 거예요. 채팅창의 UI가 커서랑 되게 유사하네요. 되게 재밌는 사실인 게, 보통 우리가 해외 유튜버들 컨텐츠를 한국 사람들이 번역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커서랑 옵시디언을 함께 했던 활용 사례를 해외 유튜버들이 영어로 번역해서 자기네들이 활용하고, 정말요? 제가 커서랑 함께 썼던 그거를 서울대 졸업한 개발팀에서 개발해주신 플러그인이 이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커서랑 유사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봤었거든요. 네. 대표님이 커서에서 옵시디언의 맞아요. MD를 읽어와서 요약하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UI가 똑같아가지고. 제 활용 사례를 보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옵시디언의 플러그인으로. 네, 제 채널에 요 대표님들과 인터뷰한 영상이 있긴 합니다. 네, 꼭 봐야겠네요.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정리해주고요. 커서와 이 UI의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자면, 커서는 개발 작업을 할 때, MD 파일 이외의 작업들을 할 때 좀 더 추천드리고, MD 파일 내에서 내용을 수정할 때는 옵시디언 내에 있는 플러그인이 좀 더 유리합니다. 메타데이터도 업데이트를 해줬고요. 저기도 업데이트를 해주는구나. 네, 그리고 이 내용까지도 같이 가져가 주죠. 지금 보시면은 포맷에다가 이 모든 정보들을 하나씩 다 넣어준 것들을 보이시죠? 윤용수님과 만약에 미팅을 하고 있다, 윤자동님 채널 출연 이렇게 쓰게 되면, 회의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네. 회의록을 쓴다라고 네. 하고 참석자 명단에 윤용승 구요안은 기본적으로 들어있게 그쵸, 해놨습니다. 그쵸. 이렇게 만약 주제도 입력할 수도 있고, 네. 뭐 옵시디언의 쉬운 버전, 이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확실히 제가 노션을 주로 쓰다 보니까 노션 보다가 옵시디언 보니까 속도감이 속도가 나죠. 어마어마하네요. 속도는 정말 다릅니다. 거의 제로네요. 저 노션 굉장히 사랑하고요. 네. 노션 다음님 존경하고요. 많이 쓰는데, 내 개인 데이터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옵시디언에 있는 게 맞습니다.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들은 노션에, 노션. 자동화해서 웹푹 먹일 것들은 노션에, 근데 내 리얼 데이터들은 옵시디언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용이 되겠죠.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있으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이거 네. 어떤 거예요? 클라우드 노트를 네. 많이 쓰고 있는데, 네네네. 지금 차고 계신 맞아요. 클라우드 노트 핀과 네. 함께 많이 나오는 거고, 최근에 수입사 이야기를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는데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클라우드 노트 최신 버전이 하나 업데이트가 10월, 11월 중에 나올 거고요. 웹툭이랑 API가 열린답니다. 정말요? 11월 전에는 무조건 될 것 같고요. 10월 중이라고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인공지능이 회의록을 써주니까 입 밖으로 뱉은 내용들은 인공지능이 받아 적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회의록에다가는 내 마음을 담습니다. 윤자동님 사무실 재밌다. 그치, 그런 내용은 네. 얘가 모르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회의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아이디어인데 아직 말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메모를 많이 합니다. 메모한 다음에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겠죠. 생각과 발화된 내용이 또 결합이 되겠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옵시디언 강의했던 걸 한번 볼까요? 저는 제 모든 강의와 모든 미팅이 다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잖아요. 옵시디언과 AI 데이터를 활용한 관리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이거를 그냥 전체 이 서머리
MD 파일 복사하고 전사된 파일 복사해서 아, 전사까지? 그러면은 너무 토큰이 커지지는 않아요? 그 정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옵시디언 강의에 대해서 논의했어. 이 내용으로 회의 내용 정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전에 제가 윤용승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무슨 정보가 있었죠? 윤재동 채널에 홈페이지와 사업 영역과 경력들이 있었잖아요. 그 파일도 멘션할 수가 있어요. 커서랑 똑같네, 이것도. 윤용승이라고 치게 되면은 요 MD 파일이 나오죠. 이거를 멘션해서 내용 참고해서 윤자동 회사와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줘 라고 하고 서머리 붙이고 근데 지금 방금 컨트롤 V를 어떻게 두 개를 한 거예요? 이것도 너무 신기한데? 저 보통 이러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네네.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데요. 이게 맥만 됩니다. 윈도우에도 이런 기능을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V키를 누르면 이게 클립보드 히스토리 다들 네네네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잠깐 보여드리면 맥은 원래 그게 내장되어 있어요? 내장은 아닌데 무료로도 쓸 수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는 참 맥이 좀 부럽긴 합니다. 그쵸. 복사했던 텍스트와 이미지들이 뜨는데 맥에서의 사용 경험과는 좀 다른 게 너무 놀라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맥은 어떤 것들까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핑크 색깔을 한번 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칼라 코드가 아예 나옵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거는 알프레드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 거는 레이캐스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둘 다 클립보드 히스토리랑 복붙이 가능합니다. 복붙. 네. 좋다. 근데 이거는 5개씩도 가능하고 손만 빠르면 작업 속도가 좀 달라지죠. 방금 복사했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적용 한번 해보면 똑같이 이 회의록에다가 내용이 들어가겠죠. 저도 자동화이기 전에 생산성에 미쳐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이런 걸 보면 못 참아요. 그죠? 네, 너무 네. 좋아 보입니다. 임자동과 협업하여 옵시디언 업무 자동화 강의 커리큘럼 개발. 언젠가 또 기회가 그쵸.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써놓는 게 중요하다. 네. 드리고 싶고 재밌는 거는 아까 전에 그 사람 노트와 회의록 노트의 두 가지 특징이 여기 있는 내용부터가 내용이에요. 이 위에 있는 내용은 노션의 DB 구조처럼 메타데이터 영역입니다. 이 노트의 타입은 사람 노트야, 태그는 이거야, 그룹은 뭐야, 날짜는 뭐야, 제가 정의할 수 있는 필드들이 있는 거고요. 옵시디언은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자면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강신주 박사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혹시 용수님 좋아하시는 책 있으세요? 저는 요즘에는 사업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는데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다면 기브앤테이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 검색창을 눌러가지고 네. yes라고 쓴 다음에 이 내용 검색하면 S24가 열리게끔 세팅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딥링크인가요? 네, 딥링크 그런 기능들입니다. 레이캐스트에 스니펫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프로덕트 보면은 원래 이 페이지에서는 yes24.com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쿼리 다음 내용을 검색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쿼리 전 단계까지를 미리 넣어놓고 내가 넣는 거를 이 자리에다가 플레이스홀더로 넣어줘 라고 해서 검색을 해놓은 거고요. 네. 요거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좀 옵시디언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죠. 여기다가 저라면은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냐? 윤용승님이다. 저게 또 아까 그 피플하고도 서로 백링크가 그렇죠.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윤용승이라는 사람을 연결하고 HTML 필드에 있으면 이 책의 뭐 저자가 누군지 소개가 뭔지 다 이렇게 있잖아요. 아마 자동화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파싱해서 가져오게끔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yes24 페이지에서 네. 개발자 도구 열어가지고 네. 보셔도 되고 여기 아예 필드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네. 저 요약부터도 이미 AI로 요약을 해주는군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책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뭔지, 부제목이 뭔지, yes24 주소가 뭔지, 저자명과 출판사명과 출판 연도 등등이 있잖아요. 네. 요약은 AI로 생성한 거고요. 커버 URL,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페이지 수, ISBN 넘버. 이 책에 대한 카테고리는 yes24가 주는 카테고리. 밑에 있는 키워드는 AI로 제가 만든 키워드를 미리 해놓죠. 세 줄 요약까지 해놓습니다. 세 줄 요약이 되면 인공지능이 책 소개 정보, 책 내용을 읽는 건 아니죠. 책 목차와 네. 출판사 정보와 누구 교수님의 한 줄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읽은 다음에 세 줄로 요약해주고요. 마치 구요한이 읽은 것처럼 구요한의 한 줄평까지 써줍니다. 그럼 저기에도 혹시 내용이 요한님의 들어가 어떤 있죠. 맥락이 쫙 있는 거죠. 제 내용을 한 20줄 정도로 넣어놓고서 네. 이런 것들 하는 사람이다. 오늘 내가 나눈 지시간 조각이 내일의 나를 오늘 어벤져스가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제가 CMDS 어벤져스라는 것들도 운영하고 있어서 네. 그 새로운 것들 연구하는 연구팀들을 제가 어벤져스라고 명칭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네. 전 항상 중요한 게 책을 볼 때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내가 어떤 것들을 더 생각할 수 있을지를 항상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항상 이게 다음에 내가 뭘 더 공부하면 좋을지 제안하게끔 네. 해놨고 소개랑 이런 목차들 가지고 온 정보들을 파싱해오는 와. 이런 친구고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지금 기브앤테이크라는 책에 대한 정보가 윤용승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윤용승을 가보면은 기브앤테이크가 있겠죠. 벌써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네. 뭔가 연결이 꽤 되어 그리고 있네요. 미팅이라고 만들어놨던 노트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맥락 정보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 했는데 맞아 이거였어. 이것도 있었지라는 생각들이 같이 나는 거예요. 이런 연결 정보가 재밌는 툴이 옵시디언이다. 제가 요즘에 사실 진단은 받진 않아봤지만 성인 ADHD인 분들이 뭐 워낙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근데 막 휘발되고 그런 걸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때 되게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특히나 공부할 게 많잖아요. 내가 공부한 것과 공부할 것과 공부 안 한 것을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공부한 것들 그리고 공부할 것들 여기다가 정리해 놓고 다 내가 공부한 버전들로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하시면 좋다. 나중에는 뭘 공부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뭐 윤자동 치면요, 윤자동님에 대해서는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거를 제가 만약에 구글에다가 윤자동을 쳐도 이게 나옵니다. 저게 뭐예요? 저게 옵시디언에 있는 MD에 있는 데이터. 이거 클릭하면 우리 미팅록 열리는 거예요. 저게 또 플러그인으로 구글 확장 프로그램으로 모든 것이 연결입니다. 내가 이걸 약간- 노션에 뒀더라, 옵시디언에 뒀더라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놀라워하시니까 제가 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맥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맥 사야겠는데요? 맥 컨설팅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시고요. 윤자동님의 채널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후킹했어요. 홈페이지를 후킹했어요. 이 두 개가 연결된 겁니다. 연결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진짜 1대1 과외받는 느낌이라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지금 연결했잖아요. 윤용승이라는 노트를 찾았어요. 윤용승님 홈페이지 어디였지? 궁금하잖아요. 클릭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주소가 있으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 홈페이지 여기 있어, 유튜브 여기 있어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그 메타데이터를 연결해 준 거예요? URI라고 네. 딥링크를 연결하는 이 링크로 갈 수 있는 정보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 이렇게 나눴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링크를 하면요, 컨택 인포메이션 밑에다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나눴던 대화 내용이 이렇게 채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안 넣고 출연, 섭외, 메일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다. 근데 여기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클릭하면 이 메일이 바로 모든 게. 네. 그러면은 뭔가 찾아나가는 과정이 진짜 거의 제로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세무 회계 관련된 작업을 할 때 국세청 홈페이지에다가 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연결해 놓고 옵시디언에다가 제 가이드라인을 연결해 놓게 되면은 하나를 딱 키면 이거 이렇게 연결되고, 그런 작업들 사실 지난학기 수업 만약에 보여드리면 수업을 딱 하잖아요. 학생들 출석부를 불러야 되잖아요. 네. 원래는 여기 지금 링크를 딱 하면은 구글 출석부가 나와가지고 바로 출석부로 연결돼서 그랬는데 제가 안 써서 꺼놨나 봐요. 네. 이런 식으로 연결 정보를 가지고서 세팅해 놓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맨날 뭐 할 때 되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검색하고 여기가 아니네. 노션에서 검색하고 이제 그랬던 게 일상인데. 맞아요. 또 이게 재밌으니까 또 보여드리자면, 만약에 제가 이제 운영하는 커맨 스페이스에서 옵시디언 쓰시는 분들 좀 도와드리려고 중증 외상센터를 만들어 놓은 방이 하나 있어요. 옵시디언이 좀 환자가 많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해놨는데, 요거를 우리가 URL을 복사하면은 이 링크로 들어가면은 한번 해서 클릭해야지 카톡방에 들어가잖아요. 제 클립보드에 요 URL이 복사돼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킨 다음에 KL이라고만 딱 쓰면요, 제 클립보드에 어떤 링크가 복사가 되냐면 요 링크가 복사됩니다. 원래 있었던 링크는 이거였어요. 근데 요 카카오톡 링크는 뭐냐면은 구글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카톡방이 그냥 열립니다. 바로 저게 딥링크인 거잖아요. 딥링크입니다. 딥링크는 보통 앱 이름으로 노션 같은 거 써보면 노션 땡땡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게 네. 딥링크입니다. 그래서 이 앱을 열어줘, 이걸 뭘 해줘 등등을 미리 좀 만들어 놓고 쓸 수도 있고 연결할 수도 있다는 게 진짜 와, 재밌습니다. 지금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말이 너무 좋긴 했지만 저걸 사실 진짜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냥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옵시디언의 기록까지는 열심히 하지만 그 기록된 걸 나중에 실제로 활용할 때는 결국에는 또 찾아나가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그럼 아까 컨텍스트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는데 저는 이제 컨텍스트를 잘 담아서 질문하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옵시디언을 활용한다면 그런 컨텍스트 관리라던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옵시디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모든 노트가 컨텍스트의 소재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담고 있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옵시디언 처음 썼을 때 만들었던 노트, 네. 아까 제가 같이 점심 먹으면서 언급했었는데, 제가 처음 옵시디언을 배운 날이 2022년 5월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옵시디언을 처음 배울 때 그때 제가 처음 썼던 제 옵시디언 활용 계획서 같은 노트고요. 이걸 만약에 컨텍스트로 활용하면 너무 좋은 게, 마크다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인공지능 너무 잘 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워크플로우, 이것도 머메이드라는 문법으로 되어 있는 네. 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히게 그쵸. 이 모든 맥락들을 다 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는 거고, 이걸 만약에 제가 그냥 다 복사를 해가지고 인공지능한테 가서 아래 내용은 뭐 내가 만든 옵시디언 사용 계획 방법이야.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내가 처음 사용할 때의 세팅이야. 이걸 소재로 대본 만들어줘 등등을 하더라도 우리가 맥락을 주게 되면 이 친구가 이걸 가져오겠죠. 이런 그 마크다운으로 정리된 맥락들을 컨텍스트로 덤핑하는 것들은 굉장히 유리한, 어떤 맥락들이 들어가져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이걸 만드는 중에 또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최근에 이제 재밌었던 게 국제학술 대회에서 제가 발표를 하나 했었어요. 네. 키노트 기조 강연을 초대해 주셔가지고 엑스코에 갔다 왔었는데 영어 발표였어요. 영어를 잘 하시나요? 아닙니다. 한국말은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데요. 그래도 강의를 열심히 하니까 영어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내가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던 중에 잡자. 강의를 잡자. 네, 기회가 들어왔을 때 네. 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었지만 하게 됐었고, 근데 이것들을 할 때 준비된 자료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조엘모 세포라는 그 의료 학술 대회, 약간 학회였거든요. 의료인들이
연구를 할 때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주제로 강의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런 주제를 너무 많이 했을 거잖아요. 한국말 컨텍스트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제 강의들 중에서 요거 들어가고 요거 들어가고 요거 들어가고, 여기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한 내용이니까 요거 한번 하고, 이건 최신 강의니까 요거 넣고, 여기에 있는 컨텍스트를 줄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플러드 노트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트랜스크립트를 복사하고 서머리를 복사하는 게 TXT랑 마크다운을 바로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것들을 넣어주면서 미리 6개월 전에 잡았으니까 대본도 미리 만들고 연습도 미리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전날도 못했고요. 아침에 조식을 포기하고 네. 작업을 했거든요. 대본들을 다 넣어놓고, 저는 이제 인공지능 친구들 다 구독해서 쓰니까 GPT의 프로 모델하고 클로드로는 맥락을 한번 보려고 넣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딥싱크 모델 많이 쓰거든요. 최근에 그 딥리서치보다도 딥싱크가 좀 모델 되게 괜찮은 글 쓰는 퀄리티가. 네. 그록에서는 헤비를 쓰니까 그록 헤비에다가 제 강의 주제들을 다 넣어놓고, 야, 이거 가지고 내가 강의할 거거든. 한 다음에 ICBMT 학회니까 학회에서 온 컨퍼런스 PDF, 제 세션명, 어떤 세션에 들어가는데 어떤 강의고 몇 시간에 몇 시에 할 거야를 넣어놓고 만들어. 네. 그걸 다 돌리는 거예요. 다 돌리죠. 반자동 에이전트를 쓰고 있는 거고요. 다 맥스 요금제로 쓰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디지털 월세 엄청나시겠는데요? 그죠. 지금 이 4가지 모델만 한 130이고요. 총 다 하면 한 20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하면 비싸지만 직원 채용이라고 했을 때는 신입 표현입니다. 직원 맞아요. 최저 시급으로 했을 때 그 정도잖아요. 맞아요. 3명분의 1을 하냐? 몇 명분의 1을 한다고 그럼- 생각을 하는 거죠.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그쵸. 박사들을 고용한 네. 건데. 잠깐 좀 나오는 김에 또 얘기를 하자면, 이동하면서 글 쓰고요. 네. 운전하면서 글 쓰고요. GPT랑 말로 글 쓰고. 맞아. 어디 가기 전에 어떤 모델을 갖다가 뭘 던지면 좋을지를 아니까. 요즘에 자료조사할 때는 퍼플렉시티랑 그록 많이 쓰거든요. 네. 그록은 X를 다 긁고 오잖아요. 기가 막혀요. 원래는 엠파렌으로 자동화 했었었는데 네. 요즘에 그냥 그록으로 라이브하게 보는 것들이 더 좋아서 많이 쓰고, 모델들을 다 이렇게 시켜놓고 그 네. 내용들을 다 MD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로 다운받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폴더예요.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GPT에서 조사한 자료들, 제가 옛날에 강의했던 강의 대본과 요약본들을 다 정리해놓죠. 클로드 코드를 킬 수 있죠. 아. 그러니까 한번 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로드 코드 선생님, 이 폴더 열어주세요. 클로드 코드가 이 폴더에 접근 권한이 생기잖아요. 클로드 코드는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클로드를 쓸 수 있는, 에이전트도 쓸 수 있는 네. 기능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뭐 했냐면, 여기서 새로 만든 자료는 폴더 새로 만들어주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건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지만 한 번 더 만드는 작업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명령을 새로 했고요. 저는 기존에 만든 자료들이랑 새로 만든 자료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폴더를 구분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해를 했겠죠. 에이전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 원래 에이전트가 있진 않았었고, 제가 영어 발표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한국어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 내가 매번 강의하는 것들을 영어 발표 자료로 만들고 영어 대본을 만들면 내가 영어 공부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하는 거는 영어만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대본만 있으면 내가 머릿속에 있는 컨텐츠들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구나를 학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슬래시 커맨드를 누르면 에이전트가 생기니까 에이전트에 들어가서, 물론 골뱅이로도 부를 수 있지만, 프레젠테이션 제너레이터를 가지고서 여기서 편집을 하는 거고, 여기다가 만약 프레젠테이션 제너레이터를 켜게 되면은 콜해서 바로 프레젠테이션 만들 수 있게끔 세팅해 놓는 거죠. 원래 코딩을 좀 하시나요? 전혀 못합니다. 근데 클로드 코드를 잘 쓰시네요.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해주세요. 제가 뭐 존댓말도 한번 써보고, 물론 뭐 상관없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제 네. 자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환하는 이런 에이전트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처음에 만들어 놓은 자료가 이 친구가 이렇게 줬었어요. 이 로고는 미리 파일로 넣어줬고,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좋은 게 인공지능이 만들었지만 할루시네이션은 거의 제로죠. 왜냐면 제가 한 강의 자료에 대본을 기반으로 했으니까 미리 팩트 체크했던 내용들, 제가 강의 때 했던 내용들만 가지고 자료를 만든 거잖아요. 수치며 내용이며 이런 것들이 다 제가 했던 내용들이니까 내용을 검증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정확한 내용이 나왔고, 근데 저는 또 디자인은 좀 중요하니까 리액트를 써봐라.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쓸 때 네. 리액트를 쓰면 좀 모양이 달라진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를 써봐라 네. 했더니 이 친구가 좀 더 신경 쓰는 형태로 리액트 버전이 또 나온 거예요. 리액트 버전으로 줬고요. 네. 좀 더 깔끔해졌죠. 리액트 버전으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거의 한 발표 한 1시간 전에 얘기해요. 네. 아침이니까. 네. 내가 그래도 뭔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 올라가서 내가 만약에 대본이랑 슬라이드를 매칭 못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야겠다. 나를 위한 도우미를 만들어라. 스피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연습할 수도 있게 이렇게 시간도 이렇게 넣어놓기도 했고, 1번 슬라이드 볼 때는 요 얘기 하시고요. 2번 슬라이드 볼 때는 요 얘기 하시고요. 청중들의 반응 잠깐 기다리시고요. 등등도 이렇게 나오는 슬라이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봤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때 당시에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나온 대본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자면, 요게 이제 풀 스크립트거든요. 풀 스크립트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크립트를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발표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되잖아요. 25분 발표에
하루에 5분 질의응답 시간이었고 30분짜리.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11랩스로 갑니다. 11랩스에서 제 목소리가 이제 유명하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씩 와, 벌었어요. 정말요? 제 구독료를 감면해주는 감사한 친구인데요. 텍스트 스피치 바로 안 될 수도 있긴 하고 목소리 한번 이거 나중에 한번 다들 이렇게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튜디오 가보면은 방금 만들었던 인공지능 대본을 프롬프트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몇 분짜리인지를 볼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시간들을 조율합니다. 길어? 짧아? 해가지고 제가 최적의 시간을 맞췄고 그 다음에 만든 두 번째 버전을 여기다가 다시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버전에 최종으로 제가 실제로 그 강의를 할 때 썼던 슬라이드는 이걸 썼습니다. 실제 발표 자료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요즘에는 사실 저는 맥용 PPT라고 하는 키노트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캔바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HTML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오히려 클로드 코드가 생기고 나서 훨씬 더 이게 뭔가 인터랙션도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사진 보여주는 게 끝이 아니라 사람들 줄 수 있게 뭐 코드 블럭에서 카피해서 쓸 수도 있고 복사 기능도 되고 뭐 호스팅만 하면 되니까. 여기는 제가 로컬로 발표하는 거니까 호스팅 안 했는데 보시면 여기 지금 챗GPT랑 클로드랑 설명할 때 나오는 페이지들도 만든 거예요. 각각의 버전별로 정리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페이지들까지 구성을 했고 이걸 가지고서 발표를 잘 마쳤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든 생각이 이거 다시 자동화 해야겠다. 요거용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놓고 클로드 코드에다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냥 딱 맥락만 쫙 던지면은 결과가 팍 나오겠네요. 진자동 채널 많이 보면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내가 해보는 거 일단 중요하다. 맨 처음에는 수작업으로 손수 해보고 매뉴얼로 해본 다음에 자동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놓은 케이스여서 아침에 얼마나 급했겠어요, 마음이. 오늘 발표 때. 그쵸. 집중도 있게 해놓은 결과물이니까 자동화가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재밌게 맞춰놓은 케이스였어요. 본질적이지 않은 자동화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쓸데없는 자동화들이 있잖아요. 그냥 있어 보이는 자동화라던가. 근데 수작업을 하면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니까 자동화가 좋은 것 같아요. 노드 막 화려하게 많은 것도 물론 필요하고 좋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로 딱딱딱딱 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굉장히 그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클로드 아티팩트를 제가 링크를 바로 해놨으니까 옵시디언에서 찾아가지고 이거 지금 킨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업무를 나눌 때 우리 아이젠하워 많이 보잖아요. 중요하고 긴급한 것들은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것들로 많이 판단을 하고 에이전트 모델들을 사용해서 내가 수동으로 하면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중요한 게 좀 떨어지긴 하지만 긴급한 것들을 오히려 자동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놓고 내가 판단할 수 있게끔 가지고 오는 것들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중요한데 긴급도가 낮은 것들 리즈닝 모델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돌려놓는 친구들에게 다 긴급하진 않으니까 일해놔라 해놓고서 활용하는 것들로 많이 쓰고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긴급하지 않은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로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자동화가 딱 저쪽으로 가는군요. 중요도가 좀 낮지만 물론 이게 사람들마다 또 업무의 바운더리 다르니까 일단 제 기준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안 했었는데 데이터 포맷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자동화는 제이슨, 옵시디언은 마크다운 이런 것들 마크다운이 왜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가 그 GPT나 여러 가지 모델들에게 파일 첨부를 해놓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좀 별로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PPT를 올린다든지 워드를 올린다든지 그나마 그거보다는 PDF가 낫고 그나마 PDF보다는 마크다운이 낫다. 왜냐면은 마크다운 자체는 사실은 이 자체가 지금도 사실 이렇게 마크다운으로 정리해놓은 것들은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킨 거잖아요. 말하면서 찾아서 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죠. 마크다운은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책장에서 책을 한 권 딱 뽑았어요. 하얀색 페이지 표지예요. 까만색으로 있어요. 까만 색깔 이걸 뭐라 그러죠? 책이에요. 하얀 색깔 표지에 까만 색깔 글자 제목이잖아요. 인공지능은 제목이 뭔지 기본적으로 모르잖아요. 만약에 보고서예요. 한 장 넘겼을 때 목차 있고 표목차 있고 딱 넘어가면은 1장 규칙적으로 인공지능에게 줄 수 있는 게 바로 마크다운입니다. 이런 게 헤딩이라는 거고요. 헤딩 샵샵 나와 있는 게 다 이 헤딩 수준이에요. 아래 요게 뭐가 있고 이 밑에 뭐가 있고 그리고 이건 심지어 두꺼운 글씨 쓰고 기울이는 글씨 쓰는 것도 다 규칙이 있습니다. 별별 그 에스트릭 기호로 되어 있는 2개짜리가 볼드고요. 하나짜리가 이탈릭이고요. 이런 식으로 기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나 표준화된 문서 규격에서 내가 어떤 포매팅을 원하는지에 대한 표준 규격화된 내용들로 자료를 가지고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런 것들이 딱 규격화가 되어 있으면은 저걸 읽는 것도 좋고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 때에도 되게 좋을 수 있어요. 맞아요. 레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료를 딱 손질해놓고 대기 중인 상태. 요리로 서빙할 수도 있고 냉장고에 보관할 수도 있고 택배로 발송할 수도 있고 HTML로 퍼블리시할 수도 있고 PDF로 뽑을 수도 있고 인공지능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도 있고 모든 것들로 변환이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상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 마크다운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가 있다. 그 이미지도 마크다운 형태로 변환을 해두면 좀 도움이 될까요? 이미지는 해시 값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그것
것들은 조금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네. 동일한 니즈로 요즘 하고 있는 작업이 이글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자면 미드저니에서 캡처한 이미지들이 많거든요. 이미지 작업을 할 때는 레퍼런스랑 프롬프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미드저니에 갔을 때 만약에 재밌는 이미지를 봤어요. 이거 너무 귀엽다. 네. 이렇게 드래그하면은 미드저니의 캡처 끝이거든요. 지금 여기 가면은 그대로 이 고양이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프롬프트까지 같이. 미드저니의 저 이미지에 같이 있던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핑크색을 클릭하면요, 이 색깔로 쓰인 모든 이미지들을 다 기가 막히네 진짜. 그거에 대한 강도도 설정할 수도 있고. 이 하나하나가 옵시디언의 플러그인들인 거죠. 요거는 이글이라는 라이브러리인데 이미지계 옵시디언 같은 느낌이에요. 요거를 제가 옵시디언과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 저희는 시놀로지 나스를 쓰는데 거기 데이터가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URL로 가지고 와서 웹으로 인베딩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제가 이 노트를 누군가에 공유를 해도 그 링크가 있으면 볼 수 있게끔 이미지도 이렇게 좀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하나 이렇게 네. 툭 물어보면은 여기 있어요. 툭 물어보면 아 그건 여기 있어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를 저는 리트리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필요할 때 내 데이터를 네. 내 상황과 맥락에 맞는 포맷으로 가지고 와서 쓰는 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은 하지만 잘 추출해서 사용은 많이 안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또 또 얘기하니까 네. 또 나와. 생각의 흐름 따라 또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 옵시디언 지식관리 강의 장표긴 한데 제가 그 박사 과정 학생 때 모든 논문들 읽은 것들 수업 들었던 것들 다 바인더로 저장해놨었어요. 빨간 색깔은 경영대 수업 들은 거, 이건 무슨 색깔은 뭐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놨거든요. 거의 아날로그 옵시디언이네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아날로그니까. 산출, 인출 가능하게 해서 저장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 최고의 툴은 현재는 옵시디언. 네, 거고. 일단은 저도 만약에 옵시디언보다 좋은 도구가 나오면 저는 갈아탈 거예요. 제가 뭔가 바꾸면 같이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지식 관리는 무조건 부유한님을 딱 팔로우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제가 지치지 않는 한 열심히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 진짜 지식 관리는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면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부요한인데 부캐가 많다고 사람들이 해주시거든요. 9명의 요한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9명의 요한이가 뭘 담당하는지도 정리해놨었어요. 옛날 한양대 있을 때 제 오피스텔 사진이었고 네. 여기가 제 한양대 오피스 자리였었고 요게 지금 집에 제 작업실이고 여기가 지금 제 회사의 작업실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이게 정말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이 자료에 내가 어떤 모드로 내가 재즈를 하다가 음악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자동화를 하다가 인공지능을 하다가 옵시디언 하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지식 베이스를 얼마나 잘 구축해 놨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뭔가 자동화하다가 그 아이디어가 재즈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다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저는 개발자가 아니지만 개발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네네. 저 잘 쓰려고 개발자분들과 논의할 때 얻었던 아이디어들 최근에도 제가 그 서버 호스팅하는 도커 공부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알아가지고 여기다 만약에 재현님이 서버 팁 주신 거 리눅스 서버와 뭐 프록스녹스, 데비안 리눅스, 우분투 여러 개 설치 네네. 이것도 만약에 제가 공부를 시작한다면 공부할 수 있는 키워드 출처 확장해서 정리해줘 정도만 명령해놔도 사람들이 들었던 아이디어들을 제가 모르는 용어지만 프록스녹스 처음 들어봤는데 를 아는 척 할 수 있게끔 정리해주는 거예요. 사실 저 키워드가 중요한 거니까 확장해서 검색하는 것은 AI가 해주는 거고 그걸 또 정리한 걸 보고 공부할지 말지 어떤 맞아요. 걸로 공부할지를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잖아요. 재현님한테 배운 서버에 대한 구축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중요한 게 얘를 제가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제가 제업이라는 사람에 대한 키워드만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관련 내용들은 뭐 태그로 추가해줘, 뭐 야물 데이터 필드에 넣어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옵시디언은 내용 항목과 야물 필드들을 구분하기 때문에 모든 인공지능들이 그 규칙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다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만 명령을 해도 인공지능 친구가 저는 지금 클로드 4.1 쓰고 있는데 오프스 친구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서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힌트들을 작성해주는 과정이에요. 아까 전에 없었던 태그들이 생겼잖아요. 저거를 직접 입력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직접 입력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입력될지를 알고 있으니까 같이 쓰는 거고 네. 특히나 태그 필드는 자동으로 입력을 많이 합니다. 여기를 읽고서 제가 태그로 할까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리눅스, 그렇죠. 엔진엑스, 프로맥스 이렇게 쓸 거잖아요. 이런 거 쓸 때는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고 만약에 여기다가 맨 앞에다가 뭐 인포메이션 한 다음에 천인 이재엽 하면은 이재엽이라는 사람과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재엽님으로도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갑자기 뭐 도커를 검색해도 나오고 그렇죠. 리버스 프록시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얘가 나오는 거. 아까 그 구글에 있는 네네 여기다가 이제 익스텐션에 저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제 모든 지식들이 연결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이것만 잘 배울 수 있는 강의가 있으신가요? 요 정도 기능은 제가 무료로 다 강의를 해놨고요. 네, 무료 강의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네, 커맨드스페이스라는 채널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 영상을 자주 안 올리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너무 좋은 내용들인데 아마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배우고 싶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월간 옵시디언이라는 강의를 운영하고 있어요.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10,000원 해가지고 정말 거의 거저로 제가 공부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매달 새로운 것도 알려드리려고. 첫 회차쯤에 했을 때 AI 활용하는 기능들 정리해서 좀 해놨거든요. 첫 회차라서 무료로 좀 풀어놨고 AI를 없을 때는 연결해서 쓰는 것들 좀 배우실 수가 있고요. 제 채널에는 초반의 영상들은 제가 지식관리를 볼트를 구성하면서 어떻게 설계를 했을지에 대한 제 설계 도면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첫 영상부터 그냥 쭉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재밌으시면 그것도 보셔도 되고 최근 영상들도 있고 슬래시 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페이지예요. 질문하는 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아예 답변 드리려고 계속. 네. 옵시디언 세팅 보시면 제 세팅들, 제 목차 구조, 폴더 구조, 옵시디언 규칙 다 정리해서 올려놨고 옵시디언은 플러그인을 확장하는 것들을 깔아서 쓰는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필수 플러그인도 좀 정리해놨고 제 노트 템플릿들도 다 올려놓기도 하고 요청 주시면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옵시디언 인사이트에 제 무료 강의들이 많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고요. 패스캠퍼스에 유료 강의도 있긴 한데 필요하시면 보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입문을 해보고 만약에 유료 강의까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때 한번 패스트 캠퍼스 강의까지 그 링크는 저희가 찾아가지고 여기다 넣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걸 다 여쭤보면은 저희가 오늘 인터뷰만 한 몇 시간 넘어갈 것 같아요. 또 따로 한번 기획을 해가지고 앞으로 종종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저희 만나는 자리를 자주 만들죠. 네.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한번 드리자면은 제가 요즘에 뵙는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려요. 혹시 요한님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저한테 요한님은 20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19년 차 요한이가 뭘 배웠는지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계속 배우는 사람이고 싶고요. 계속 배우는 것들을 누적하고 지속할 거기 때문에 배우는 것들로 그 다음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더 도전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29살 때 박사 전공을 이공계에 있다가 인문사회로 온 거잖아요. 이렇게 연봉이 많이 낮아지지 몰랐어요. 물론 지금은 굉장히 감사하지만 내 마지막 인생의 도전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다른 전공으로 도전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도전을 해가지고 또 새롭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회들이 열리고 다른 기회들이 또 붙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 노력들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것 같고요.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죽기 전에 죽을 때 이제 묘비병에 뭘 적힐 것 같냐 라는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는 이게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적는다고 썼던 것 같아요. 밖으로 되게 우아해 보여도 밑으로 엄청 노력하거든요. 오리 발바닥 치는 것처럼 제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채널에 또 초대해주시고 좋은 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제가 얻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감사하는 것들을 많이 표현하는 것들이 제 삶에서 많이 드러나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살면서 참 대부분의 운이 많죠. 근데 그 운을 사실 잡는 게 저는 또 실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운이 생기진 않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너무 공감되는 게 19년 차에 뭘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20년 차가 달라지는 거, 계속 공부한다라는 게 계속 배워나가고 뭔가를 그냥 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저랑 가치관이 굉장히 비슷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저도 제 별명 2개가 언제나 질문은 환영이야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최근에 대기업 특강 가면은 강의를 5분 해요. 2시간짜리 강의. 나머지 다 질문 받아요. 아 진짜. 저는 AI 툴을 다 써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들을 들으면서 알려드리고 제가 아는 것들은 잘 알려드리는데 모르는 것들이 만약에 들어오면은 공부해서 알려드려요. 저한테 2주 뒤에 뵙겠습니다라는 별명이 나한테 2주의 시간을 주면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공부해서 돌아오겠다라는 마음다짐이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궁금한 거 생기면 무조건 이제 요한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앞으로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은 이거는 요한님한테 여쭤봐야지 하면서 자주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